여름이 오고 있다. 그리고 여름이 오기 전에 꼭 마무리 짓고 싶은 일이 있다. 지난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올해는 더 지독한 여름이 오기 전에 꼭 에어컨을 마련하고 싶다. 올 여름 나는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아니, 다시 열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을 수 있을까? 썸머 Summer Love. 러브. 2년 전 이 집을 구매했다. 은평구 대조동. 수많은 건물들을 비집고 나는 이 집을 선택했다. 당시에 나는 어떤 확신에 차 있었다. 아니,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딘가에 홀렸는지도 모르겠다.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떠나고 나는 집을 다시 거닐어 보았다. 그리고 호실을 보며 다시 느낀다. 나는 채광이 좋아 이 집을 선택했다. 거실 창이 남향이라 그런지 이 집은 사시사철 따뜻해 보인다. 이 집은 유난히 채광이 좋다. 그래서 그런지 내 기분도 덩달아 좋아진다. 이번 일만큼은 좀 더 애착을 갖고 일을 해주고 싶다. 어쩌다 보니 하루 일찍 이 집에 들어왔다. 늘어지는 것은 싫지만 그렇다고 움직이고 싶지는 않다. 모쪼록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야겠다. 집안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직은 옛날 집이 많이 그립다. 그래도 이 집에 금방 적응할 수 있겠지. 3호선, 6호선, 그래서 역세권. 주변은 연신내 로데오 거리. 몇 정거장만 거치면 롯데몰, 스타필드, 아이키아, 그리고 곧 착공한다는 GTX 호재까지. 이 집을 안 살 이유가 없다가 부동산 업자의 설명이었다. 그는 땅만 보고 사라고 권유했다. 나는 이 말에 마음속으로 은근히 동의했다. 다양한 집들을 청소해 보았지만 오늘 맡은 집은 유독 깔끔해서 좋다. 집주인이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이 보인다. 깔끔한 이 집은 청소를 해도 확연하게 티가 나지 않는다. 그래도 이상하게 기분은 좋다. 이사 청소 일도 3년 차에 접어들고 있다. 뭐랄까. 청소를 계속 하다 보면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난다. 손은 몸에 익은 대로 쓱쓱 싹싹 움직이지만 머리로는 수많은 일들이 흘러간다. 천장을 바라보고 누워있자니 롤프 디터 브링크만의 시 한 구절이 떠오른다. 그는 잊지 않고 방바닥을 살펴본다. 그는 웅크리고 앉는다. 몇 순간 그렇게 머무른다. 그렇게 웅크린 채. 그는 다시 일어난다. 탁자로 가서 앉는다. 이제 정말 별 할 일이 없다. 오늘은 유독 한 가지 옛 사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어느 날 나는 후배와 거칠게 언쟁을 벌인 적이 있었다. 그는 내가 이상주의자이고 정치적 올바름만 따져서 세상을 바라볼 줄 모른다고 했다. 덧붙여서 전혀 실천하지 않는 지성이라 비난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세입자를 떠나보내고 나는 월세를 내놓기 위해 근처 부동산에 방문했다.
그리고 그간 알지 못했던 이 집의 비밀들을 알게 되었다. 앞뒤로 신축 빌라들에 가로막혀 있다는 점, 그래서 새로운 건물에 복속될 일이 없다는 점, 주차장이 없다는 점, 이 지역이 재개발과는 무관하다는 점, 슬프게도 그래서 집값이 늘 제자리라는 점, 월세 가격도 더 올릴 수 없다는 점. 나는 이 집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좋아했다. 싱크대를 붙잡고 나니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조용하다. 여긴 정말 조용하구나. 가까스로 얼굴을 씻기가, 가까스로 이빨을 닦기가 너무 고역이다. 옛날 집이 많이 그리워진다. 월세를 더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집 인테리어를 전부 뜯어 고쳤다. 대략 한 달쯤 걸렸을 것이다. 나는 다시 부동산 업자를 찾아가 얘기했다. 문이 가장 거슬리더라고요. 너무 오래돼서. 그래서 문부터 교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문틀도 바꾸게 되고 하얀색 문틀하고 천정 몰딩색도 다르고 그래서 몰딩도 새로 했어요. 주방 타일하고 몰딩도 어울리지 않아서 타일도 교체했고요. 타일을 교체하려면 주방 싱크대도 뜯어내야 해서 그것도 새로 했고요. 나도 이 싱크대 타일처럼 반짝반짝 빛나던 순간이 있었겠지? 그래도 대학원에서 석사까지 했었다. 분량이 많다고 혼났지만 나의 논문은 사회과학적으로 꽤나 정교했다. 그러나 어느덧 세상은 석사에 만족하지 않고 박사를 하자고 한다. 나는 결국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었을까? 결국 나는 평생 배워야만 하는 사람인 걸까? 세상은 그렇게 둘로 쪼개진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돈을 내는 사람과 돈을 받는 사람, 운이 좋은 사람과 없는 사람,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 청소를 해야 하는 사람과 안 해도 되는 사람, 마치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것 마냥 그렇다. 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주방 타일을 구매하는 김에 화장실 타일도 구매했는데 타일집 사장님이 바닥 타일도 싸게 주신다고 해서 베란다도 새로 치장했고요. 타일을 새로 하면서 화장실, 주방, 베란다 수전도 전부 다 바꾸었어요. 벽지랑 바닥 정도만 바꾸려고 했는데 일이 이렇게 커졌네요. 천정의 등도 메리평으로 새로 했어요. 엄청 깔끔하죠? 집안 곳곳을 살피던 부동산 업자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이 정도면 내부 신축이라 브리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월세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집의 인테리어가 갑자기 정막을 가장한 소음처럼 느껴져 놀랐다. 이 집에서 아무런 연빈도 느껴지지 않는다. 차가운 하얀색이 이곳을 지배한다. 한국의 인테리어 시공은 너무나도 한결같다. 너도 나도 이제는 깔끔하고 정갈한 취향을 선호한다. 적어도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 적어도 전에 살던 집은 그랬다. 벽지 대신 무늬목으로 벽을 치장하였고 조금은 촌스러웠지만 나무덩굴 모양의 샹들리에가 있었다. 덜컹거리는 나무 창틀과 격자 무늬의 불투명 창문은 외풍이 불어 겨울에 조금 추웠지만 나름의 정취가 있었다. 그에 비하면 이 집의 샤시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PVC 재질의 투박한 흰색이다. 어떤 의도인지 알 수는 있지만 전등은 아무런 개성 없이 천장에 파묻혀 있다. 심지어 벽지는 병원처럼 하얘서 아무런 감흥이 없다. 새하얀 거짓말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애써 외면한다. 이 집의 벽지처럼 내 마음의 집념도, 오기도, 미련도 모두 표백되었으면 좋겠다. 걸레질에 닦여 나가는 먼지들처럼 나도 그냥 씻겨 나갔으면 좋겠다. 타이가 지역의 낮은 숲풀처럼 미미한 존재로 다람쥐와 새들의 벗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언젠가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 혁명으로 이 세상도 하얗게 정화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태어날 때부터 그랬다는 느낌이 안 들게끔 말이다. 네? 그 가격이면 공사를 안 했을 때와 같은 가격인데요. 어떻게 더 안 될까요? 네, 어찌되었든 주변 신축 빌라 가격과 같을 수는 없지요. 부동산 업자의 난감한 표정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러다 허탈한 마음에 거실 창문을 쳐다보았다. 거실 채광이 유독 구슬퍼 보인다. 이제 보니 인류가 시간을 되찾고 참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세계는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다는 생각에 허탈한 웃음이 나와버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가가 노동자의 생산물에서 발생한 잉여 가치를 대부분 자신의 몫으로 취하고 노동자의 생존 수단인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과거 봉건제의 착취와 맥을 같이 한다. 막스는 자본론에서 인간이 인간을 착취할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작동 원리를 사회과학적, 심지어 수학적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잉여 가치론을 통해 증명하였다. 나는 늘 이 대목에서 경이로워한다. 이 세계는 체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잘 파악하고도 수천 번의 혁명이 일어났어도 모두가 이 체제를 비난하여도 아무런 변화 없이 결국 늘 자본주의가 승리한다. 늘 그랬듯 자본주의는 실패하지 않는다.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느긋한 오후임에도 텅 빈 집을 바라보고 있자니 손에 잡히는 것이 별로 없다. 주방에 집주인이 놓고 간 쌀 한 컵이 보인다. 이전 시대의 어떤 유물, 관습 따위의 것이겠지. 그렇다고 애써 치우고 싶은 생각은 들지 않는다. 지난 시대의 관습들은 저 쌀컵처럼 늘 애매한 상태이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쌀컵의 의미는 계속 변할 것이고 청산해야 할 당위성은 점점 더 모호해진다. 결국 그렇게 삶 속의 며느리 발톱이나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사마귀처럼 계속 남아있는 것이다. 그렇게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정리되지 않고 겹겹이 쌓여 층위를 그리고 지층을 이룬다. 미래의 세대들은 그것을 문화로 볼 수도 거추장스러운 짐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 세계는 그렇게 굴러가고 있는데 모순되게도 이 집은 그렇지 않다. 과거의 그 어떤 흔적도 없이 모두 하얗게 지워져 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혈연을 중시하여 위로는 조상을 모시고 아래로는 자녀 교육에 힘썼다.
그렇게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는 집안 곳곳에 녹아있다. 따라서 한국에는 다양한 가신들이 세분화되어 존재한다. 대표신인 성주신, 안방은 삼신, 뒷간은 터주, 부엌은 조항신 등등 공간마다 관장하는 신이 다 다르다. 가신들을 잘 모실수록 집은 보호받고 가문이 번창한다고 믿었다. 월세 가격의 아쉬움은 어쩔 수 없지만 어찌되었든 나는 새로운 성주신을 모시기 위해 쌀을 한 컵 담아 집에 놓았다. 마음 같아서는 집 귀퉁이에 팥도 뿌려두고 싶었지만 참았다. 텅 빈 집에 쌀 한 컵이라니. 실소가 나온다. 집주인이 미신에 관심이 있을 거라 잠시 생각해 본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 했건만 한국의 무속신앙은 여전히 한국인들의 의식 일부에 자리를 잡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 같다. 빌 샤이드만이 자본주의를 복원하고 마피아들이 다시 경제를 지배할 수 있게 도왔지만 카시니 탐사선이 토송의 육각형 북극 사진을 지구에 전송하고 장렬히 죽음의 다이빙을 감행했지만 무속신앙은 끝없이 건재하다. 세계는 변해도 체제 역시도 생존을 위해 끊임없이 의태를 시도하지만 종교는 알 수 없는 믿음으로 끝까지 보존된다. 무속은 추억 속 그 무엇이 아닌 현실 속 계기가 되는 것이다. 결국 과거 세대가 남긴 것은 뒤죽박죽인 세계이면서 역설적으로 하얗게 표백된 세계이다. 그래서 우리 세대에게 남은 것은 어쩌면 과거의 추억뿐일지도 모르겠다. 미래는 불투명하고 현재는 암울하니 어쩌면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과거가 우리의 전 재산일지도 모른다. 어머니 세대가 누렸던 호황을 나는 경험해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도 한때는 이런 비참한 나를 위로해주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수집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늘 글을 썼으며 끊임없이 사진을 찍었고 집안 구석구석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물건들로 채워놓았다. 그는 미래를 기억할 수 없었기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록하는 일을 멈출 수 없다고 하였다. 나는 그의 집에서 그렇게 미래를 꿈꿀 수 있었다. 언젠가는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있다. 단지 혁명에 필요한 동지들이 등장하길 기다리는 것뿐이다. 더 나아가 혁명 자금이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기도 하다. 일단은 앞으로의 더운 여름을 버티기 위한 혁명의 에어컨이 필요하다.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앞으로의 큰 대의를 치르기 위함이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비로소 나는 밖으로 뛰쳐나가 온갖 감시망을 피해 타이가를 거쳐 수도까지 질주하고 흉수들, 아직 권좌에 있는 최후의 권력자들을 제거할 준비를 할 것이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여 자생적 추진력이 되살아날 때까지 혁명을 전진시킬 것이다. 다시는 무의식의 검은 비존재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혁명분자들의 거친 화염병이었다. 불은 집으로 삽시간에 옮겨 붙었고 집안의 모든 것들이 불타기 시작했다. 가련 일동에서 과거를 채집하고 집으로 돌아왔던 그와 나는 불길을 보고 주저앉았다.
불길의 모든 것들이, 모든 존재들이 검은 상태로 돌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의 표정을 기억한다. 수도 없이 많은 격동이 그의 얼굴을 스쳐갔다. 그는 좌절감, 환멸감을 주체하지 못하고 불길에 몸을 던졌다. 그렇게 그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모든 터전이, 모든 과거가 그와 함께 존재에서 비존재로 돌아갔다. 나는 그 순간 나의 삶도 가치도 모두 원점으로 돌아갔음을 느꼈다. 원점으로, 원점으로, 모든 것이 원점으로 그렇게 돌아갔다. 나는 그렇게 그와의 이별을 고하였다. 부동산에서 전화가 한 통 왔다. 집을 마음에 들어 하는 사람이 있다고 계약금까지 미리 걸어두고 떠났다고 한다. 이제 다시 바빠지기 시작한다. 월세 계약도 해야 하고 청소업체에 전화를 걸어 일을 마무리해야 하고 은행에서 통장들도 정리해야 한다. 다시 생각해보니 인류가 시간을 되찾고 정말 많은 시간이 흘렀다. 새로운 감각들이 등장했고 새로운 고민들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예나 지금이나 한국에는 시간을 관장하는 신이 없다. 만약 시간의 신이 있었다면 우리의 세계는 조금은 다르지 않았을까 싶다.